안녕하세요. PCN베스트 PC입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득표함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품목을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는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어느 부분에서 수출 규제가 확대되는 품목이 있을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매 운동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액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한 번도 일본과 무역에서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푸른색이 수입이고 오렌지색이 수출입니다. 일본과 무역에서 수입은 많이 하고 수출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이 무역 수지인데요. 일본과 무역에서 항상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것을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우리나라에 어느 품목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지 궁금해지죠. 관세청의 HS 코드를 기준으로 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품목입니다. 기계류, 전자기기 부품, 철강, 의료기기, 플라스틱 및 유기화학물, 공업생산품 등의 순서로 가장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기계류 및 정밀기기로 전체 수입품 중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화공약품이 20%이고 전자기기가 18%, 그리고 철강제가 10%고 내구소비재가 7%를 차지합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기계 및 정밀기기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정밀기계류 수입품 중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금액상 월등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반도체 장비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장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과 하이닉스 및 장비를 생산하는 이런 중견기업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악의 경우 수입 다변화 또는 국산화 등 기존 일본 반도체 장비의 대체가 가능한가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일본산 반도체 장비의 공정별 장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 그리고 부품 국산화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최악의 경우로 반도체 장비까지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및 램 리서치, 네덜란드의 ASML 등 일본 장비 회사보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더 높고 기술력이 더 뛰어난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들 회사로부터 장비를 수주할 수 있다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전체 수입 비중 20%의 화공약품을 봐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림과 같이 관세청을 통한 세밀한 제품 파악은 어렵습니다. 주로 반도체형 수지 및 소재가 많은데요. 코드 분류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화공약품의 경우 메일을 주신 실무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업에서 일본산 제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산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할 경우 당장 국내산 제품 또는 수입선 다변화로 구하기 힘든 품목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전자기기이고 전체 수입품 비중은 약 18%로 상당히 높습니다.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회로 보호 접속기, 개별 소자 반도체 및 부품, 실리콘 웨이퍼, 인쇄 회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비 부품 모두 반도체 장비 및 일반 산업 기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들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 장비를 많이 수입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화공약품 및 부품을 수입합니다. 이 중에서 일본이 수출을 추가로 규제할 경우 가장 유력한 품목은 바로 화공약품 계열입니다.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 피해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반도체와 산업 장비도 수출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국산화 또는 미국 대체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있더라도 일부 제품으로만 국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부품의 경우 일본산 부품은 일본산 장비에 맞게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와 중요 부품을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죠. 하지만 역으로 일본에게도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 생산 장비 및 소재의 탈일본화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일본 제품을 대체할 다른 제품을 찾고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일본의 장기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놓치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아베 정부는 잘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입 금액 중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정밀기계, 그리고 20%의 화공, 18%의 전자기기 모두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업체에 의해서 수입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제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들이 상당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일본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고요. 다음으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반격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입니다.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각자 판단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불매운동을 진행할 수 없으니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일본 정부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 일본도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협상이 더 안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무역 수지에서 항상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비재 수입을 크게 낮출 경우 경상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량 중에 불매운동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재 비중은 약 9%이고요. 약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4기죠. 자, 중요 순위를 보면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플라스틱 제품, 자파, 골프용품, 가전제품 순서죠. 만약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일본 자동차 및 플라스틱 제품, 골프용품 등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맞먹는 것이 일본 여행으로 쓰고 오는 돈입니다. 한 해 일본과 여행수지 적자는 3조 8천억 원인데요. 여행수지 적자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여행가서 쓴 돈에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으로 쓴 돈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쓰고 오는 돈은 일본과 여행수지 적자 금액보다 더 크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일본 여행으로 쓴 돈은 51억 7천만 달러로 한화로 약 5조 7천억 원입니다. 앞서 우리나라 소비재 수입액이 4조 4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많은 돈이 일본 여행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관광청 장관은 우리나라의 여행 자재 움직임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다라고 언급했지만 2018년 기준 일본의 주요 입국자별 국가 순위를 보면 1위가 중국으로 26.9%이고 2위가 우리나라 24.2%로 상당하고 연간 5조 7천억 원의 여행 소비를 하는 만큼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보이콧하게 되면 일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 7월, 8월 일본 노선 항공기 예약자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러한 시기에 일본 여행을 더 간다 이런 뉴스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과거 6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일본 여행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7월 1일에 수출 규제를 했고 이후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7월달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수출 규제가 없었던 지난 6월달 일본 여행 및 출국자 수가 증가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히려 일본 여행이 늘어났다는 말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여행 예약자의 경우 7월 들어 현재까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에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때 그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전부터 준비하고 항공편을 예약하고 호텔을 예약합니다. 이에 따라 갑자기 취소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항공사별로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고 호텔의 경우 아예 호텔비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되었음을 감안하면 6월까지 미리 예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7월, 8월까지는 기존에 예약된 여행을 취소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일본으로 출국하는 출국자 수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자 수 감소세가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효과가 눈으로 체감되는 시기는 9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투어 및 모두투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본 여행 예약수 증감률입니다. 자, 종합해보면 불매운동의 경우 일본에서 자동차 및 플라스틱, 골프용품, 가전제품 등이 많이 수입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중심으로 해야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여행에 대한 보이콧 또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실제 여행객이 감소하는지 여부를 보려면 일본 여행 예약자 수 증가율을 보면 확인 가능하고요. 8월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예약권의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7월, 8월
출국 숫자 수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봤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추가로 확대된다면 어떤 품목으로 갈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소비재 중 어떤 품목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지 알아봤고, 이에 따라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